네, 메인 컨퍼런스 발표 지금 시작할 텐데요. 앞으로 저 포함해서 네 분이 연속해서 메인 컨퍼런스의 각 섹션을 발표해 주실 텐데요. 제가 맡은 세션은 세만틱 팔싱인데요. 세만틱 팔싱 많이들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Natural Language Utterance를 Machine Interpretable Representation으로 바꾸는 건데요. 여기서 Machine Interpretable Representation은 SQL? 예, Executable Query일 수도 있고 Logical Form일 수도 있습니다. 또 Semantic Parsing을 좀 얇고 좀 넓게 보면 Semantic Role Labeling도 그거랑 관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who does what to who, when, where. 저희가 많이들 보는 육하 원칙,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서술문을 나누는 것을 세만틱 롤 레이블링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AC에 2018년도 이번에 갔을 때 세만틱 팔싱에 대한 세션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단 톡 세션이 세만틱 팔싱이란 이름으로만 일단 3개가 있었는데요. 다이얼로그도 3 세션이 있었고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도 3 세션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포스터에서 세만틱스라는 세션도 세만틱 팔싱과 세만틱 롤 레이블링을 다루고 있었고요. 또한 튜토리얼도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서 뉴럴 세만틱 팔싱이 있었고 이 외에도 세만틱스 팔싱 그리고 또 하나의 포스터 세션도 좀 관련된 정보들이 있어서 세만틱 팔싱이 꽤 많은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4개의 페이퍼를 오늘 발표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페이퍼는 이제 1B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세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톡 세션을 말하는데 그때 두 번째에서 발표된 Improving Text to SQL Evaluation Methodology인데요. 이거는 주로 학회에서 저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 모델을 임프루브하는 페이퍼가 아니라 뭔가 지금 우리가 학계에서 쓰이고 있는 DB나 이런 평가 방법들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슈를 제기하고 싶은 페이퍼였고요. 이건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한 페이퍼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시한 2가지 문제가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DB가 좀 현실적이지 않다.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이랑 테스트 셋을 나눌 때 퀘스천 베이스 나누는데 이것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슈는 옆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가 같은 질문을 해도 그것이 결국엔 SQL 쿼리로 갔을 때는 같은 의미, 같은 스트럭처일 수 있는데 그것이 단지 패러그래프라는 이유만으로 패러프레이징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는 트레이닝에 있고 하나는 테스트에 있는 것이 우리가 과연 모델을 평가하는 올바른 방법이냐 이런 거를 이슈로 제기를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더미로 템플릿 베이스드 슬롯 필링을 사용한 베이스라인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도 이 베이스라인이 퀘스천 베이스드 스플릿은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DB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일단 2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좀 지금 현재 그 학계에서 많이 논문들이 많이 비교하고 있는 DB들이 너무 심플한 쿼리만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주황색 박스에 표시가 돼 있듯이 사람이 작성한 쿼리는 보통 테이블에 멀티플 테이블을 다루는데 자동으로 제너레이션이 된 퀘스천은 한 가지의 테이블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크 테이블 넘버를 쿼리로 나눈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실용적인 질문들은 멀티플 테이블을 다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모델들이나 DB들에서는 커버가 안 된다 이런 걸 제시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파란색 제가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통 퀘스천이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많은 다수의 퀘스천이 한 가지의 쿼리, 결국엔 한 가지 쿼리에 대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좀 평가할 때 좀 페어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 논문의 주장일 뿐이지 사실은
패러프레이징을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쿼리를 여러 가지 퀘스천으로 대응을 시키는 것이 완전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논문은 일단 그것이 이슈라고 일단 제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템플릿 베이스드 슬롯 필링을 사용한 단순한 베이스라인 모델도 생각하면 되게 뉴럴 방법, 되게 복잡하게 모델링된 방법에 비해서 성능이 훨씬 낮아야 되는데 그 베이스라인도 퀘스천 베이스드로 트레이닝이랑 테스트 셋을 나눴을 때는 쉽게 어드바이징 같은 경우는 80%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금 테스트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슈를 제기했던 논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Course to Find Decoding for Neural Semantic Parsing이라고 에든버러에서 발표한 논문이었는데요. Honorable Mention for Best Paper Award를 어워드에 Honorable Mention이 됐었고요. 일단 이것은 지금까지 퀘스천을 뭔가 그 머신 인터프리터블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꿀 때 한 번에 그것을 다 팔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두 단계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제 제목에 나와 있듯이 course to find인데요. 이제 멀티 레벨로 가는 거예요. 일단 한 단계로 스케치라는 것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스케치에 맞게 인코딩, 디코딩 스킵을 마련한 후에 그것에 맞게 팔싱을 했을 때 좀 더 성능이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제 파란 바가 원 스테이지 한 번에 갔을 때와 이제 빨간 바가 이제 멀티 스케일 course to find로 갔을 때인데 성능이 이제 5% 정도는 향상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논문은 Jointly Predicting Predicates and Arguments in Neural Semantic Role Labeling인데요. 이 세 번째와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와 네 번째 페이퍼가 모두 Semantic Role Labeling인데 University of Washington 젠틀모어 교수의 랩에서 발표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작게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 같은 저자가 작년 ACL에서는 BIO 방식으로 인코딩을 했어요. 세만틱 롤 레이블링을 했어요. 이 BIO 베이스드 인코딩은 하나의 어떤 문장에서 일단 벌브를 찾은 다음에 그 벌브에 맞게 그 해당하는 아규먼트를 찾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것을 한 번에 조인틀리 프리딕팅을 하겠다. 그래서 프리디켓이와 아규먼트를 함께 찾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문장 안에 가능한 프리디켓이 서술어가 n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n개의 단어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아규먼트는 n의 스퀘어, n제곱개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서 한 큐에 조인틀리 프리딕팅을 해서 프리디켓과 아규먼트를 한 번에 찾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테이블에서 보시다시피 2017년에 본인이 발표했던 논문에서 성능을 3~4% 향상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퍼도 같은 랩에서 발표를 한 논문이고 이것도 어너러블 멘션이 됐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조인틀리 프리딕팅 하는 이 첫 번째 저자가 이 논문에서는 세 번째 저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논문은 발표가 참 좋았어요. 발표가 좀 좋았는데 논문도 어너러블 멘션이 됐더라고요. 일단은 프로그램이 일단 두 가지 문제를 논문에서 모두 다루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Semantic Role Labeling 를 크라우드소싱 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또 하나는 새로운 모델 그리고 퀘스천을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을 함께 푸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컨트리뷰션인데요. 일단 얼마나 스케일업을 했느냐 하면은 일단 세 가지의 도메인을 봤어요. 위키피디아, 위키뉴스, 사이언스를 모두 다뤘고요. 여기에 있는 센텐스의 수가 64,000개의 센텐스였고 그 안에 13만 개의 동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question and answer 페어를 26만 페어를 9일 만에 이제 그거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성과였고요. 실제로 이
오른쪽에 있는 표에 보시면은 가격이 나와요. 가격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 2015년에서는 하나의 동사에 대해서 이런 페어를 얻는데 50센트가 들었다면 이번에는 33센트가 들었다. 이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네,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논문에도 네,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을 어떻게 쉽게 만들었느냐. 일단은 문장에서 동사는 그 문장 구조, 문법으로 파싱을 해서 일단 동사는 자동으로 추출을 합니다. 동사를 자동으로 추출한 후에 그 동사마다 자동으로 auto suggest complete question을 마련을 해요. 그러면 어떤 동사가 지금 지금 appeared라는 동사가 보였을 때 그것에 대한 answer 그리고 질문들이 하이라이트가 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작성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 일단은 퀘스천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퀘스천과 앤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그 다음에는 밸리데이션 셋으로 가서 제3자가 다른 사람이 그 퀘스천하고 앤서 페어가 괜찮았는지 이제 밸리드한지 인밸리드한지 마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크라우드 소싱 파이프라인을 하나 마련을 했고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제 3가지 단계인데 동사 프리디킷을 찾는 것, 그리고 스팸 디텍션을 하고 퀘스천 제너레이션 하는 이제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네, 간단히 POS, Part of Speech, 네, 태그 방식으로 프리디킷을 찾고 그 다음에는 스팸 디텍션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전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논문에는 구체적인 방법은 써있지 않는데 단순히 BIO 방식과 스팸 방식을 비교해서 스팸 방식이 확실히 좋다라고 하고 넘어간 후에 퀘스천 제너레이션을 할 때 로컬 방식을 쓰고 시퀀셜 방식을 써서 2가지 중에 무엇이 좋냐를 이제 비교 분석한 후에 끝났는데요. 로컬 방식은 일단은 퀘스천을 제너레이션 할 때 요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단 W로 시작하는 질문을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야 되고 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각각을 로컬로 푸는 것과 하나하나씩 점차적으로 시퀀셜하게 푸는 방식을 했을 때 확실히 시퀀셜 방식이 파싱 애큐러시가 좋다고 네,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 4가지 페이퍼를 발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다이알로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